안녕하십니까 군사시민 여러분, 전북연합신문 허정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군산시장 후보님을 모시고 공약 설명을 직접 듣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임주 후보님을 모시고 준비된 공약을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예. 활동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5kg 빠졌습니다. 버티실만 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보름 동안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죠. 치열했고 또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집권당의 후보니까 또 일단은 뭐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후보로 선출되셨는데 다른 여타 당 후보보다는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도 다른 여타 당 후보들보다는 집권당 후보이기 때문에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야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데 뭐 신문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보고 또 어려운 문자 나오면 이해 못하면 그냥 건너뛰고 또 본다 하더라도 뭐 이제 소수의 인원들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올바른 선택하는데 특히나 이번 선거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간지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또 후보님들이 직접 공약을 설명하는 것이 지역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도 좀 잘 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직접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는 먼저 공통 질문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왜 군산시장이 나야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간단하게 피력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군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저만의 두려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군산의 경제 구조가 일부 대기업 공장 중심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대규모 인원이 가서 일하는 대기업 공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기업 공장 중심의 산업 구조를 벗어나 이제 군산 경제가 산업 구조 면에서 다양성을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적 경제 토대를 만들어야 군산이 잘 사는 군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군산의 미래를 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이 아닌 준비된 정책과 힘 있는 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이 있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께서 강임주를 선택해 주신다면 집권 여당의 시장으로서 힘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한다인 준비된 군산시장 강임주는 꼭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지금 지역 경제에 편중된 기업 편중의 의존도가 높은 이 펀더멘탈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번 시장이 가장 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초석을 깔아야 되거든요. 다양화시켜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 후보님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래 하셨죠? 그동안 군산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핵심 전략을 만들었고요. 그걸 추진할 정치 경험도 또 풍부합니다. 또 중앙당 정치권 인사들과의 인맥도 아마 큰 오래되셨죠. 오래되셨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한다고 진짜 했는데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빠지셨나? 예. 알겠습니다. 또 후보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6, 7대 도의원을 했고 그다음 뭐 시민활동, 뭐 회사, 뭐 정당인 여러 가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행정 경험이 좀 없습니다. 예. 그게 약점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연구나 그런 그룹 활동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 7대 도의원을 지내시고 약간 야인 생활도 좀 하시고 예. 기업 활동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필드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부분이 예.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래도 감각은 좀 살아 있으시죠. 워낙 정당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그게 좀 강점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지역 정치인으로서 필드에 몸은 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 감각은 잘 살아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공약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님. 공약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 진행은 먼저 가장 중점 공약을 좀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시고 예. 한 공약 설명이 끝나면 제가 질문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대 공약 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성 문제, 뭐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중요 사항만 또 제가 추가 질문 드리고 오는 걸 하루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5대 공약을 먼저 좀 순서대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산 시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GM 자동차 예. 공장인데요. 예. 여기를 전기 자율차 생산 기지로 꼭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공약인가요? 예. 이거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저도 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GM 전기 자율차 생산기로 전환하게 되면 이거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GM에서? 예, 방법은 이제 매각 방법도 있고요. 예. 방법인데 사실은 유일하게 뭐 후보들 중에서 저만 작년부터 이 GM 문제를 제가 예.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내놓으셨죠? 예, 제가 그때도 정부나 정치권이나 군산시한테 촉구했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사양 산업입니다. 그렇죠. 예. 뭐 유럽에서는 2040년부터는 운행조차도 예, 못하게 하는 그렇죠. 정도. 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현재의 자동차 공장들은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거든요. 예.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오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예. 분명히 GM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어쩔 수 없이 예. 뭐 축소를 할 거다. 예. 이제 그럴 때 군산 자동차 공장이 벌써 이제 자동차 공장이 보통 수명을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잡더라고요. 20년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군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을 거다라는 예상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가동률을 뭐 30%도 예, 못하면서 저기서 말이 많이 나왔죠. 예. 예견을 했던 상황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GM과 정부가 협상을 할 때 좀 선제적인 공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부평과 창원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운영을 하고 군산이 아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이제 안 할 거라는 판단 전제하에서 예. 차라리 정부가 예. GM에 대한 지원을 해줄 때 예. 군산을 전기차 기지로 생산 기지로 만들어 달라는 선제 말하자면 대응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평이나 창원에 대한 지원이 뭐 금액이 예를 들어 1조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차라리 예. 군산을 그러면은 군산 공장을 전기 자동차 기지로 당신들이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지원을 차라리 더 해줄 테니까 예. 이걸 좀 해달라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예, 같아요. 많이 부족했죠. 예. 그래서 실기를 했던 면들이 좀 있고요. 물론 우리 정부나 우리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GM이 들어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 감정이 이제 예. 외국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한테 돈을 퍼주면서 말하자면 우리 세금을 퍼주면서 예. 저 사람들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부분이기 부정적이죠. 때문에 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GM과의 협상 과정이 아마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예.
양측에 있어서 예.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는 노력 때문에 어려운 협상 과정이 예, 충돌 지점이죠. 예, 예, 서로 간에. 예.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여쭤봤냐면 2달 전인가요? 아마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일본의 그 전기차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군산에 와가지고 물밑 접촉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GM에서 부지를 매각 안 한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과연 군산에서 이 전기 자율차 생산 기지로 가게 되면은 GM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봤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이제 뭐 질문은 아닌데요. GM이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당히 다국적 기업으로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워스턴 포스티지랄지 그런 데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율차 생산 능력 확보 1위가 GM이더라고요. 예, GM입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쪽 GM도 군산 공장을 그런 목적 때문에 놓지 않고 있나는 추정도 지금 뭐 합리적인 추정이 좀 가능한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대응을 예. 우리 정부가 좀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전기차 기술은 GM이 지금 세계 1위거든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여기에 따르는 우리 대한민국은 또 배터리 기술이 또 세계 1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결합을 한다고 그러면 예. GM도 아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GM과의 사실 지금 아직 발표는 못 하고 있는데 예. GM과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예.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꾸 타당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뭐 됐냐 하는데 예.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태블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사안.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 확신을 하고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군산을 이대로 절대 이 상태로 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또 신재생 에너지 집중 투자 이제 예, 부분에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 예. 막 인원이 많이 필요한 제조 공장은 더 이상 존재를 못 하는데 예. 이게 또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이게 맞아 떨어져야 예. 이게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대한민국 전력 생산량의 2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만든다고 그랬고요.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고. 예, 그래서 엄청나게 정부의 지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새만금이라는 넓은 땅과 그다음 바다가 예. 있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입지 조건이 지역이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에 말하자면은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점점 쇠퇴를 해나가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산업 이 산업보다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도 이게 신재생이 더 많습니다. 예. 산업연구원 보고에 예. 따르면은 예. 100만 불 투자액 비중으로 했을 때 약 15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효율성이 보면 높네요. 네, 예. 이 원자력보다는 배 이상의 인원이 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만 개를 그래서 주장하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은 예. 1만 개 일자리가 정도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투자는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산업 구조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이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외지에서 기업들이 와서 여기다 예. 공장만 만들고 예. 돈을 벌어서 위주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예. 우리 시민들이 만들고 시민들이 가서 일하고 예. 시민들이 돈 버는 예. 이런 시대가 아니면은 지방 이런 중소 도시들은 자꾸 쇠퇴의 길로 갈 버티지 못합니다. 예, 재정 버틸 자립도 수가- 이런 게 예, 너무 버틸 열악해서.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서 지원이 예.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때 협동조합이나 시민이나 지역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때 인센티브가 좀 높습니다. 예, 또 예. 그런 걸 권장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 방향을 잡아서 한 7천억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이 태양광 발전 같은 데 투자를 하면은 1만 개 정도 일자리도 나오고 우리 예. 시민이 돈 버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만 개를 주장을 하시게 된 예, 예,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인데. 예, 예. 풍력 발전,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임하 훼손이랄지 자유환경 훼손에 대한 좀 그런 무리가 좀 따른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이제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임야는 그 제한적이거든요. 입지도 그늘이 적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호수나 예. 뭐 바다나 예. 새만금 지역처럼 넓은 땅이 있는 데가 가장 적격인데 예. 벌써 대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의 정책에 발맞춰 가지고 예. 태양광 발전소를 대단위로 건설을 하려고 지금 새만금 땅을 벌써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공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농어촌공사 사장님을 만나 뵙고 저는 그 대기업들한테 그렇게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 예.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야 될 테니까 예, 예. 우리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한 100만 평 정도는 예. 우리 군산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제가 만일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제가 그 후보님 중요한 말씀이신데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미 이제 그 대기업들이 사업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지금 후보님의 주장은 협동조합이랄지 우리 지역민이 참조할 수 있는 구도를 확보를 해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 예. 관건이 됐다는 예, 얘기시죠. 이게 전체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예. 뭐 새만금 땅에 비오면은 뭐 그 정도는 그게 큰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걸 유치를 하게 되면은 우선 그 현대조선이나 GM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노동자들도 예.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예. 기술 교육을 통해서 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예. 특히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들은 예. 이 태양광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대부분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 군산을 신재생 에너지 말하자면 예. 클러스터나 메카로 좀 만들어서 예. 본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주문이었고요. 예. 또 이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시가 예. 예.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일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 이 기존의 우리 현대조선의 협력업체랄지 예. GM의 협력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어려움에 처한 군산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절한 예, 사업 예. 구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풍력 발전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직 저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우리 그래도 좀 나은 게 현재까지 검증된 것이 사실은 이 태양. 예, 예. 풍력은 아직 확실하게 이게 어떤 효율성이나 검증이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예. 특히 우리 군산대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예.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미래 산업이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단지로 클러스터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예. 각 연구 부분들이 군산에 또 많죠. 예.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풍력 하시는 우리 연구하는 우리 군산대학교가 특히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앞으로 좋은 우리 지역의 하나의 뭐 산업과 그다음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 서남권 그 풍력 예, 예. 발전 지구로 이제 지구 지정을 받은 거로 기억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왜 예,
조선업과 굉장히 밀접하고 생산 공정이 비슷한 부분이 비슷해요. 많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기술 인력을 흡수하는데도 용이하고 이제 그랬는데 올 4월 달인가요? 그래가지고 그 어민들은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풍력발전소 지정을 받게 되면 반경 500m 안에서 어업행위나 이런 걸 좀 못하게 되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업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남은 보름 기간 동안에 선전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시든 아니면 또 아쉬운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역의 또 정치 어른으로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금방 그 주민들의 반대 예, 예. 우리가 말하자면 이 태양광 이것도 할 때도 반대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많죠. 이게 호도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예. 저게 뭐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등.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건. 예, 사실은 괜찮은 걸로. 예, 뭐 예. 증명이 인체에 됐는데. 전혀 무해한 그럼요. 걸로. 예, 그래서 제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예. 본인들이 주인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소득을 얻는다고 그러면 제일 바람직해요. 제일 바람직하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예.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예. 관광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업들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의식을 가지고 예. 자기들이 일하고 자기들이 돈 벌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진다면은 예, 맞죠. 잘 예.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후보님 고향이 대하시죠? 예. 예. 2달 전인가 그 대하에 그 태양광 그 개인 업자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민원 발생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업을 못 하고 이제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지역 주민이 님비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또. 예, 예.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대규모 발전실에 들어가면은 지역 주민과 동의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행정상으로는 사실 주민 동의서가 필요가 없는데 예, 정서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좌초를 겪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방향, 그 지역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주민과 같아요. 예. 지역을 같이 나누는 방향으로 하게 그렇죠. 되면 좋은 해결점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취재할 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중점 공약 하나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역 화폐의 전면 유통과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군산에 그 새로 이번에 개장한 롯데 그 몰 포함해서 대형 매장이 3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편의점들입니다. 대기. 맞습니다. 예, 이쪽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5천억이 훨씬 넘습니다. 아 그렇게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편의점 매출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판 숫자도 많고. 골목골목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예. 하여튼 이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 그 상권은 거의 지금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다 외부로 떠나가는 돈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은 고갈되는 현상인데요. 예, 이것을 막지 않으면은 사실은 군산은 이제 껍데기만 남고 점점 더 사람 살지 않는 도시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이걸 심사숙고해야 되냐면은 우리 군산에 말하자면 조그마한 지역 점포나 이런 골목 상권 가게들이 한 2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예, 많구나. 예, 5천억만 잡아도 예. 한 점포당 2천만 원씩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생활비가 말하자면 외부로 지금 싹 빠져나가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으로 이것을 금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예, 법으로는 이걸 못 막으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서 예. 이걸 막으려면은 어떻게든지 거기에 따른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공장 들어오는데 지원을 해주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농업이나 농민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면은 왜 지원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상업의 업이에요. 그렇죠. 제조업만 업이 아니고 농업 업이고 예. 사실은 우리 지역의 이런 작건 크건 업체들은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당연히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게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맞물려 있잖아요. 빙빙. 그렇죠. 이게 순환 구조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자립적 경제 토대를 튼튼히 하면은
이런 순환구조 속에서 군산이 그래도 경기가 풀리고 사람이 살게 되면은 예. 기업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안이 지역화폐라 그 예, 말씀이시죠. 예.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개념은 아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는 조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부분이.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재명 지금 전 성남시장이 성남사랑 뭐 상품권인가 뭐 이걸로 청년 수당 주고 뭐 많이 수당 주는 활용하죠. 거 말고요. 상품권을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그 지역 화폐죠. 예. 상품권이 가장 기초적인 지역 화폐입니다. 아, 그게 가장 기초적인 지역 예. 화폐. 예. 상품권은 근데 한번 쓰면은 이제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화폐로 발행을 하면은 예. 내가 꼭 가서 바로 원화로 안 바꾸더라도 예. 군산에서 다른 가게가 자기가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우선 자기가 화폐처럼 유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꼭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폐라고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지폐를 발행을 해서는 화폐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발행을 하는데 예. 지역에서는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고 지역에서는 명목 화폐가 발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할 수 있어요. 예. 상품권전 할 수 있는데 예. 효용성이 그렇게 떨어지고요. 아. 제일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말하자면 전자화폐가 주를 예. 이루죠. 요즘 그러더라고요. 예. 어플 깔아가지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QR코드도 다 가게마다 해가지고 자기 핸드폰 가서 대면은 예. 결제가 되고 이게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우선 유저도 못하고 예. 투명하고 예, 예. 신기해 예.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게 범위를 저는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은 대기업 대형 마트와 예. 그다음 대기업 편의점은 예. 이 사용을 아예 의무화시키나요? QR코드 이것을 예. 못 쓰게 하고요. 거기는 예. 못 쓰고요. 예. 나머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가게들은 쓰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지역 상권을 지키고 예. 우리 지역 내에서 경제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예. 자립적인 경제 토대를 만들어 보자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지역화폐나 골목상권 살리기에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그건 당연히 교육이죠. 홍보가. 참여를 안 하면은 안 되고요. 특히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하는 게 이거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이 일국의 예를 들어보고 다 들어보더라도 우리 군산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던 도시들이 다시 일어서 가지고 잘 사는 도시를 보면은 첫째가 협치입니다. 거버넌스입니다. 주민 참여가 없는 데서는 실패를 했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행정이 예. 일방적으로 끌고 간 데는 실패를 했어요. 디트로이트가 중요한 그래서 지적이십니다. 실패를 했고요. 예. 피츠버그나 말미 같은 데는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미국이나 스웨덴에 아주 잘 사는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거버넌스가 주민 참여가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면 우선 당장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우리 군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끼리 어떻게 잘 살아보자 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 또 순기능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예. 지역 정서를 갖다가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협치 또는 지역의 애착심을 뭐 증대시키는 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전혀 예. 몰랐었는데. 그게 아주 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시스템 정착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처음에는 일단은 기초적으로 상품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대략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기간은? 2년 정도. 2년 정도. 예. 2년 정도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성패는 저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많은 가맹점과 시민 참여인데 그렇다 보면 또 이제 교육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초기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골목상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단 같은 걸 만들고 지원을 하고 그럴 때 일단 성공을 하면은 우선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무원들의 급료를 뭐한 10% 정도를 맞다. 채워. 예. 그다음에 시에서 나가는 복지 수당 이런 제도 같은 것을 타 시도에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일정 부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든가. 예. 그다음 또 우리 군산에 있는 기업체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 기업체에서 급료를 예.
지급을 할 때 예.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 10% 정도 예. 지급한다든가 하면은 예. 지역화폐 2천억 정도 통용되는 것은 예. 큰 어려움 없이 통용이 되겠더라고요. 예, 지금 공약상에서 주장하신 얘기시죠? 근데 예. 2천억이 통용이 되면 상품권하고 달리 이 화폐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통화량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최소한 예. 5천억에서 1조 이상 있을 거라고. 무엇보다도 제일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외부로 돈이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선순환 구조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잡히거든요. 예, 예.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순환돼야 되는 예, 예. 선순환으로.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공약이 복합타운 도시재생 뉴딜 추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 시작해가지고 새로 나온 정책인데 맞습니다. 예, 지역민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뭐 구도심 군산에도 뭐 근대문화유산이랄지 해가지고 사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사실은 많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예. 예, 물론 관광객들도 지금 현재 많이 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더디죠, 근데. 예, 근데 이제 거의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거기가 그 그렇죠. 구도심이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여지껏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이 말하자면 뭐 저 논이나 이런 걸 메꿔 가지고 주거 지역 만들어서 아파트 짓고 하는 것은 제가 만일에 당선된다면 제 임기 중에는 없습니다. 예, 기존에 해왔던 개발 방식이죠, 그게. 예, 저는 그거 말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맞춰서 사실은 저는 이걸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 정책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마침 이 재생화 도시 재생화 사업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했는데 또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또 중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도시 재생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뭐 청년몰 같은 거 가게 몇 개 떤방 줘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예. 절대 그 가게가 성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기본적인 뭐냐면은 그 시청사부지랄지 공유지랄지 유유지 예. 국가수에 이런 데다가 복합 말하자면 타운 예.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년 예. 아주 저렴한 집을 좀 좋게 져가지고 청년들이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예. 그 공간 내에 예를 들어서 뭐 창업센터도 만들고 예. 그다음 문화공간도 만들고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재생화 사업을 해야만이 예.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단순히 뭐 청년 아파트 뭐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예. 복합 건물에 말하자면 도시 재생화 예. 사업을 해야만이 이게 예.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이 공약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도시 개발 형태에서 탈피해서 예. 이제 새로운 방식인데 예. 그 방식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지를 지정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상가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철거 방식이 아닌 뭐 리모델링이 됐건 기존에 이제 건물을 유휴 건물이든 이런 걸 리모델링 또 건물도 지습니다. 예 짓기도 하죠. 예, 근데 예. 이제 기존에 사실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예 그래 이제 기존의 방식과 유유지 땅이 있는 데니까. 예.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예. 복합 타운을 조성하는데 예. 핵심은 복합 타운에 있다라는 것 예, 예. 말씀이시죠? 예, 왜 복합 그러냐면 단지 주거 문화만 거기 새기려는 게 아니라 이제 직장, 도시 이제 인프라 여러 가지를 그 공간 안에서 예. 소화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그 어우러지는 예. 거기에 이제 중점이 있다 이 말씀으로 예. 이해하고 창업센터도 예, 만들고 예. 청년들. 예. 우리 군산은 구도심에 벌써 넓은 땅이 구시청사 부지도 있고 예. 구경찰서 부지도 있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데에다가 건물도 이쁘게 예를 들어서 예. 이왕이면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는 땅만 제공하는 거니까 예. 군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건물도 좀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아주 좋은 이쁜 건물을 지켜주면은 예. 외주에서 오는 사람들도 야 하고 그다음 예. 거기에서 사는 우리 예를 들어 청년들이랄지 청년들 부부들이 뭐 주거 공간도 예. 저렴하게 말하자면 살 수 예. 있고 근데 창업센터도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도 있고 예를 들어 특히 또
그 어떤 제조 공장이 아닌 예,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말하자면 산업 인문학 분야랄지 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야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예. 말하자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복합 타운이네요. 네, 복합 타운을 예. 해야만 이게 성공을 한다고. 근데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저 후보님 공약 내놓으신 것 중에는 중동, 명삼동, 문화동, 예. 경암동 5군데를 지금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정책 발표를 보면 5년 동안 500곳이거든요. 예. 50조. 그러면은 군산이 과연 5개를 다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첫째가 지금 예. 사실은 거점 기름을 도시 재생은 이건 계획이고요. 예. 우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구경찰서 부지랄지 예. 구시 청사 부지랄지 예. 이런 데가 우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 이것은 군산시 소유의 땅이고 예. 우리가 투자 건물을 짓더라도 우리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실행이 바로 가능한 부지라는 얘기죠. 부지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예. 협의를 통해서 좀 예.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 도시 재생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도심 살리는 데는 아주 적합한 정책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구도심 살리기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딱히 맞득치 않았거든요. 그러면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정책은 항상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또 이제 이게 뭐 케이스도 없고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또 이제 일각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게 탑다운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된다고 이제 지적들이 어느 지점에서 나오냐면 사업 선정 기간이 사업 계획서 3개월 작성 기간, 그다음에 평가 기간이 2개월 해가지고 5개월 만에 이제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0개 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과연 그 5개월 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공간,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기간이 짧다. 그다음에 너무 속전속결로 가다 보면은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희석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발빠른 자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맞춰 천안 같은 데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이제 새로운 뭐 도시를 뭐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구도심을 어떻게든지 그 재생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이게 트렌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도 특히 구도심 쪽에 지금 사실은 보면 그런 유유부지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삶의 모습을 개선하는 이제 방식의 이제 아주 새로운 개발 방식인데 어찌됐든 간에 군산시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정부 사업이니까요. 근데 이제 준비가 잘 돼서 뭐 타시도처럼 너무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의 모습이나 원하는 것을 잘 포착해내지 못하고 실행을 했다가 또 이제 졸속 행정, 또 졸속 뭐 도시개발로 끝날 수 있는 뭐 그런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죠. 군산시에서는 좀 그러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살리기 좋은 군산이라는 또 공약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산이 전에 농업, 수산업 인구가 7만여 명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농업, 수산업 인구 합쳐서 2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10만 가까이 됐었죠, 과거에 뭐 진짜. 7만 좀 넘었어요. 8만 이렇게 됐거든요. 8만요. 근데 지금 2만 정도로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축소가 돼 버렸는데 아시다시피 1차 산업이 사실 산업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군산은 전에부터 수산업이 말하자면은 고기가 많이 잡히면 군산이 막 흥청망청 할 정도로 돈이 주력 풍부했는데 사업이었죠. 새만금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수산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어장이 이제 그다음 농업도 이제 우리 군산은 미작 중심의 농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걸 탈피를 해서 어떻게든 이것도 우리 지역을 지탱해주는 기본 산업인데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특별 정책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저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선순환 구조, 특히 지역 내 재생산 구조를 만들 때 가장 키포인트는
1차 산업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왜? 예. 기본적으로 이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어디 가서든지 이건 소비를 해야 되는 예. 산업이기 때문에 예. 우리 지역 화폐랄지 그다음 골목상을 살릴 때 1차 산업이 기본적으로 근간이 누구든지 되니까요. 예. 쌀은 갖다가 그렇죠. 사 먹어야 되고 예, 예. 김치 담으려면 채소도 사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건 다 사야 되는 거 사서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산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자립경제 토대를 만들고 지역화폐를 유통시키고 골목상권 살리는데 가장 기본이 1차 산업이기 예. 때문에 이 농수산업 문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특히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을 계속 농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예, 매년 나오는. 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장에 우리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시급도 정하고 다 하는데 예. 농업에는 그게 없거든요. 예. 근데 기본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농사만 져갖고는 못 먹고 살으니까 이걸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우리가 기본 시급을 말하자면 정하는 것처럼 예. 농사만 져갖고는 못 먹으니까 예. 여기에 따르는 뭔가 보장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예, 예. 농민소득 예, 기본 예. 보장인데 이것을 무슨 국가적인 이건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자치단체가 이걸 떠맡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맞습니다. 하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꼭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농촌에 사람이 살지 누가 살겠습니까? 못 먹고 사는데 거기서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1차 산업이 붕괴를 하면은 예. 우리 군사는 이제 누가 여기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든지 농수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 예를 들자고 그러면은 예, 예. 우리 고군산군대 관광산업 같은 것도 예.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유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다 멋지게 돈 버는 제도가 아니라 예. 사실은 우리 고군산군도 정도의 관광, 예. 근대문화유산과 연결해서 1박 2일 코스로 정도로 만드는 것이 사실 어떻게 군산의 관광에 지금 규모나 볼 때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예, 얘기죠. 근데 사실 군산은 제주도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누가 투자한다고 해서 여기에 그 정도로 사람이 몇 박 며칠 묵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박 2일 체류형으로 만들려면 첫째가 뭐냐면은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소득을 올리는 관광 트렌드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군산군도가 그런 어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천혜 자연 조건을 이용한 관광 산업에도 주민들이 예. 참여를 해서 이런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농민들이 여지껏 예. 특히 이 쌀 빼놓고 군산은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급자족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최소니 뭐니는 전부 다 유지에서 들어야 우리 군산 시민이 그것을 살을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좀 비율이 높나요? 자급자족 비율이? 다른 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거의 예. 유지로 나갈 정도로 많이 예. 해요. 근데 군산은 사실 전부 다 미작 중심해가지고 그렇죠. 나머지 예. 이 농산물이 거의 안 나거든요. 산이 없으니까. 예. 근데 임야가 없으니까 밭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고. 밭을 예. 밭으로 우리 논을 이런 다른 걸로 전환을 시키면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농민들한테는 지금 농민들이 본인들이 생산하고 예. 본인들이 판매하고 예. 뭘 하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좋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하고 예. 이 판매는 이 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 푸드부터 해가지고. 로컬 푸드도 농협이 하는 거지 판매를 예.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 규모는 뭐 로컬 푸드 가지고 그 조그마한 가게 정도지 지금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마트에 가면 깻잎이나 상추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농민들이 처음에 중간상인한테 나가는 금액은 예. 한 장에 한 10원꼴입니다. 근데 예.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가 사 먹을 때는 최소한 한 장에 50원, 60원 그 이상입니다.
많이 붙는구나. 예, 잠깐만. 유통 예.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엄청나네요. 대여섯 배면은. 예. 예. 그래서 농민들한테 차라리 이 중간 마진을 없애면은 농민들한테는 그러면 당신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C가 이 예. 판매를 책임질 테니까 예. 그 조건이 뭐 전제가 뭐냐 친환경 좋은 제품을 만들어라. 예. 그러면은 그 대신 우리가 가격을 예. 10원 가는 것을 예. 뭐 20원, 30원 예. 해줄 테니까 보장 우리가 C가 보장을 하는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내라. 그래서 예. 우리 군산에서 지금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예. 가격이 싸잖아요, 그건. 예. 우리가 중국 가면 깨를 이렇게 한 보따리 사오는 식으로 예. 예. 군산에 가면 예. 군산에 어든지 군산에 있는 저 아까도 말씀드린 대형마트 빼놓고 예. 나머지 우리 표시가 돼 있는 우리 야채 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예. 친환경 제품의 상추, 깻잎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 말하자면 일반 제품과 똑같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또 한 보따리 사가거든요. 예. 이렇게 좀 이제 농업도 이제는 예, 다른 산업과 연계를 해서 예. 발전을 시켜야 소득이 올라가지. 그냥 지금처럼 예. 쌀농사 짓고 오면 살기 힘들어요. 예. 농촌에서. 알겠습니다. 예. 후보님 말씀은 이제 농업 전반적인 분야에 경제 환경 개선을 예,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가지 5대 공약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제 지금 내놓으신 공약 중에 좀 관심 가는 게 좀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란도 지금 거기를 이제 해수부 항만 재개발 그 부지를 지금 서천과에서 거기를 지금 태양광 하신다고 그 공약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제가 태양광을 물론 뭐 했으면 어떻겠냐는 사실 제안이거든요. 지금. 예, 예. 근데 지금 금난도 문제가 지금 20년 동안 지금 표류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저건 우리 군산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군산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예, 없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군산시가 계속 요구를 해서 예. 말하자면 그 해수부에서 항망청에서 뭐 그 용역을 해서 개발 계획을 예. 세웠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이 예. 아니라. 예. 그런데 서천이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예. 왜 그냥 다른 계획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예, 예. 그럼 서천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예. 서천이 다른 이유를 댄 게 아니라 환경 문제 때문에 다리 놓는 것조차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환경 문제를 서천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예. 그러면 친환경이어야 된다. 첫째가. 예. 명분 삼아서 일단 우위를 점해야 되니까요. 예, 그럼 좋다. 그럼 친환경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은 예. 거기다 물론 친환경적인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우선 서천과 그걸 합의하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시 또 20년, 30년이 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차라리 서천하고 여기를 태양광 같은 것을 해서 예. 이익을 공유를 해서 예. 말하자면 각 지역이 예. 지역에 말하자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예. 새로운 또 경제 수익 수익, 그 공간으로 공정자면 예. 그 정도 규모면은요 예. 상당히 클 텐데요. 큰 정도가 60만 예. 평이 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했더니 예. 수익이 거의 100, 하여튼 100억 이상이 나와요. 상당히 큰 금액이 저기 하는구나. 수익이 엄청난 금액이 나요. 아마 서천하고 군산하고가 1년에 매력 있겠네요. 몇십억이 예. 말하자면 이게 이득을 가져갈 수가 서천군 있더라고요. 같은 경우도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그러면요. 예, 상당히 매력을 느낄 만한 제안입니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금액이라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시민들의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시민들을 위해서 예. 쓸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그렇죠. 거니까 작지 않죠. 예, 아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예. 이게 충분히 서천과 협의를 하면 물론 여기를 우리 시민들의 바람대로 막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잘 그게 아시지 거의 않습니까?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서천과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럼 한번 해보자 하는 나온 안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관광 분야는 이제 모든 지역민들과 후보들의 이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 관광 콘텐츠 새로운 개발, 그다음에 활성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인문화 콘텐츠를 육성해서 이제 관광 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발상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제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 물론 어떻게 인문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도 말하자면 인문학을 사람이 있는 곳엔 다 예, 통용되는 해서 학문이니까 예.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있는데 예. 특히 군사는 또 여기에 또 매력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뭐 최만식 예. 선생도 있고 그다음에 고군산 군대가 예. 우리 뭐 최치원 최치원, 예, 고은 최치원 선생님. 역사적으로 행궁토도 있고 예.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예. 머물렀던 그런 기록들까지 있어서 충분히 이런 분야만 우리 근대 문화 역사와 그다음 고군산의 이런 비경과 어울려져서 또 여기에 예. 이런 말하자면은 인문학을 예. 가미를 시키고 더 나간다면은 저는 뭐 외국에서처럼 예. 이제 군산의 독특한 말하자면 인문학 분야를 군산 자치단체가 좀 개발을 해서 예. 좀 대한민국에서는 군산이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하는 정도의 그런 좋은 콘텐츠를 키워나가면은 예.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것은 특히 예.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예.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누가 장치 먼저 산업이라 이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예, 누가 먼저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관광의 분야에다가 인문학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입힌다는 발상은 상당히 예. 신선합니다. 예. 이거 저 후보님이 발상하신 거 아니시죠? 여러 명이 여러 명이 좋은 우리가 참모를 주신 거. 토론하면서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 관광이 지금처럼 정형화된 말하자면 이런 관광은 사실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이런 쪽에 관광 트렌드를 개발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예.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업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뭐 지역민의 호응을 받을지 아니면 또 시장님이 되실지 안 되실지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이런 발상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내놓으신 공약 중에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군산이 좀 심하긴 심하죠, 후보님. 제일 심합니다. 예. 심한 게 아니라 예. 군산이 제일 심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미세먼지는 이 지자체에서 해결하는데 또 좀 한계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민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민하고요.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은 직접 이건 미세먼지는 시간이 가서 오래 쌓이면서 인간에게 우리 인체에 매우 해로운 그렇죠. 것이잖아요. 예. 우선 당장은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우선 살기도 힘드는데 여기까지 예, 그냥 우리가 막 깊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지금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군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은 저는 그래서 석탄 발전소나 여기 지금 뭐 이상한 뭐 바이오 발전소라는 이름 안에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예, 그러나 저러나 군산이 지금 가장 미세먼지가 예, 뭐 석탄 전용구도 지정되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지금 석탄 전용구도 이런 데도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발전소는 아니죠.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진 시설이 잘 돼 있던데.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심한가를 예, 가서 보시면 특히 우리 석탄 그 부두로 지정되어 있는 곳 가시면은 원래 외국은 예, 배로 말하자면 그런 석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드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안에 작업이 이러는데 예. 군산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놓고 합니다. 예, 아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후보님께서 주장하신 부분 중에서 발전소가 예. 석탄 발전소가 미세먼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예, 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예,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에 이제 바이오 발전소부터 이제 화력 발전소부터 뭐 크든 작든 좀 사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한때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때 이제 환경단체하고 직접 가가지고 이제 그 집진 시설 확인하고 그다음에 통계 수치 다 뽑고 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만큼은 또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예, 예. 과연 군산에서 이 석탄 발전소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도 여쭤본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료 자체가 석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석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운반상해 말고 이제 가동했을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있냐는 얘기죠. 그 석탄 발전소가 뭐 가동할 때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서로 예. 주장은 달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 석탄 발전소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따라오는 말하자면 모든 과정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나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말하자면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CO2 배출 국제 뭐 기준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돈을 규제가 엄청나게 할수록 심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탄소권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고 아까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면 바뀔수록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좀 아쉬운 게요, 후보님. 저 바이오 발전소도 그렇지만 인허가권을 군산시에서 갖고 있질 못해요. 아 맞아요. 그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막을 수 있는 게. 산자부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제기, 형식적인 문서상에 그게 답니다. 저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단지를 보면은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중앙부처가 아직도 그걸 안 놀리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자체로 넘기야 맞거든요. 지방분권 시대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헌법조항에도 넣을 정도로 지금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가권은 자산체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생존과 건강의 문제인데 건강의 문제지. 문제. 뭐 중앙에 있는 그런 서울에 사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중앙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에너지 사업 문제만큼은 이제 전략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님비영산도 심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 의견을 반영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물론 시에서 말하자면은 그런 전체를 말하자면 허가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말하자면 그런 전력 수급량, 에너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요. 나머지 뭐 건축 허가나 모든 이런 기본적인 허가권은 자치단체로 줘야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처음에 초기에는 참 어려워요. 중앙부처하고 갈등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더 갈등에 안고만 요인만 더 생긴다. 바이오 발전소 하나 들어오는데 속수무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꼭 짚고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약 설명을 좀 자세히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오랫동안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운영이나 이런 걸 많이 옆에서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님께서 보실 때 이제 모든 후보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드렸던 질문인데 시장으로서 군산시장으로서 뭐 지자체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죠. 참여요. 왜냐하면 여지껏은 시에서 우리 희만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군산시를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사실 일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SNS나 모든 것이 세상이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소통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해서 채택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는 이런 것까지 하고 우리 시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면은 거기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청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뭐 당면 그대로 더불어 가자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을 자세히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군산 시민께 후보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방향이랄지 아니면 후보자로서의 뭐 자세랄지 아니면은 뭐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요청하고 싶은 말씀은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걸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말하자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지껏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길 올곧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우리 군산을 희망의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강력한 시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동안 정치 활동을 통해서 탄탄한 인맥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 군산을 살려내는데 제 모든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산은 이제 변혁의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고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후보 선택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또 때로는 모든 후보가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시민 여러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촛불혁명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촛불혁명은 시민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자는 여러와 같은 욕구가 솟구치면서 정치를 바꿨고 역사를 바꿨고 문화를 바꿨습니다. 군산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시민의 참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관심의 촛불을 우리는 이제 가슴속에 하나씩 켜야 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번 선거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해버리면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에 너무 어려운 처지에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 후보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관심과 협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제 하나하나씩 관심의 촛불을 켜주실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촛불 하나하나가 모이면 아름답게 될 것 같습니다. 군산 아름답게 만드는 꿈을 꿔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